안녕하세요. 리커다인 온라인 유저 컨퍼런스에서 리커다인 2023 신기능 파트 2 툴킷, 플롯 및 기타 개선사항 발표를 맡은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서준원 책임입니다. 리커다인에는 MBD, MFBD 기반의 여러 툴킷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발표에서는 툴킷의 신기능과 플롯 및 기타 개선사항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툴킷별 신기능과 업그레이드 기능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커다인 포스트 및 플러스에 대한 기능 개발과 그 외 기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툴킷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할 툴킷은 드라이브 트레인입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은 현재 스퍼, 헬리컬 기반의 기어 트레인과 유선 기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번 리커다인 2023에서는 렉앤피니언 기어가 추가로 개발되었습니다. 렉앤피니언 기어는 주로 자동차 조향 장치에 포함되는 시스템인데 렉 기어는 반지름이 무한한 기어의 일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렉 기어와 피니언 기어쌍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키소프트 렉앤피니언 기어 확장자 파일인 Z13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키소프트 GUI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Z13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커다인에 설치된 리커다인 설치 경로에 포함된 키소프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렉 기어와 피니언 기어에 대한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들을 입력하고 Z13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파일은 렉앤피니언 아이콘을 통해서 Z13 파일들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링 방법은 여기 보이는 렉앤피니언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커다인의 기어 모델링 창을 띄우고 지오메트리 값들을 입력하여 키소프트 GUI를 이용하지 않고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지오메트리 간의 접촉력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은 키소프트 직접 인터페이스 방법과 기어 메타 모델 방법을 이용한 GMM 방법을 이용해서 기어 접촉력을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렉앤피니언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 창이 활성화되며 피니언 기어의 생성 위치와 노멀 디렉션, 어셈블리 디렉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후 렉 기어와 피니언 기어의 중심 거리를 계산하여 적용하고 각 기어 파트별 세부 파라미터는 위 테이블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렉 기어의 경우 높이와 길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디테일즈 항목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어 페어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2023 버전의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V9 R5 버전에서는 특정 단계의 베이스 기어는 반드시 이전 기어쌍의 액션 기어와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3 버전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을 해제하였고 기어 트레인 모델링을 더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어 트레인의 대표적인 예는 라비뉴 유선 기어입니다. 라비뉴 유선 기어는 두 쌍의 선 기어와 플래닛 기어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 크기의 유선 기어보다 더 큰 출력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비뉴 기어의 바깥쪽 3번 기어는 플래닛 기어가 4번 선 기어 그리고 5번 링 기어와 연결 관계가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델을 2023 버전에서는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브 트레인의 세 번째 신기능은 키소프트 기어에 대한 컨택 프레셔, 슬라이딩 벨로시티, PV 값들을 컨투어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위 인자들은 포스트 아이콘에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었지만 메타 모델로 해석된 경우 가장 큰 접촉점에서의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 버전에서는 위 결과들을 컨투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투어는 지정된 민맥스 값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매 스텝별 변화는 민맥스 값을 자동으로 계산 및 적용되어 상대적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PV 값은 압력과 상대 속도의 곱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두 개 파라미터는 주로 마모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인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측면에서 마모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전 페이지의 컨투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컨택 프레셔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 세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프레셔는 키소프트에서 계산된 기어 접촉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단면적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단면적에 관한 항목들이 모델링 창에 추가되었습니다. 단면적 섹션은 베이스 기어와 액션 기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컨택 프레셔 항목에서 값을 정의할 수 있고 두 기어를 일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섹션은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택 프레셔는 컨택 아날리시스 버튼에서 계산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컨택 프레셔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옵션을 해제하여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의 기타 기능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프트 스코프 다이얼로그에 플롯 툴바 기능이 제공되어 플롯 윈도우 창을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수 있고 현재 시간 프레임에서의 샤프트 변형량을 Add to Plot 기능으로 플롯 창에서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거나 축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내경 및 외경 옵션을 유저 인풋 위에도 기어 루트 다이아미터 기준의 오프셋 값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키소프트 모델 세팅 파라미터를 리커다인 기어 모델링 창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툴킷으로는 코 시뮬레이션을 위한 컨트롤 툴킷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V9R5에서는 코링크 탭과 커뮤니케이터 탭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2023 버전에서는 커뮤니케이터 탭의 모든 기능들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SPI 탭과 중복적으로 사용되었던 파티클웍스 아이콘들이 커뮤니케이터 탭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전에 있던 시뮬링크, 익스터널, 아메심, FMI 아이콘들은 G코심 아이콘에 통합되었는데 G코심 아이콘을 통해서 시뮬링크 연계 해석을 수행하거나 아메심은 FMI를 이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플랜트 인풋과 플랜트 아웃풋 아이콘이 2023 버전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플랜트 인풋, 플랜트 아웃풋 기능은 리커다인과 한 개 외부 프로그램의 연동 해석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리커다인과 시뮬링크의 연동 해석, 아니면 리커다인과 코링크 간의 연동 해석만 가능했었는데 위 동일한 기능은 G플랜트 인풋, G플랜트 아웃풋을 이용해서 더 다양하게 연동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G플랜트는 1대1 연동 해석 이외에도 복수 프로그램들과 연동 해석이 가능한데 리커다인과 시뮬링크, 코링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코심 아이콘에서 타입을 3개로 정의하고 각각 다른 인풋, 아웃풋을 정의하면 다물리 연동 해석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랜트 인풋, 플랜트 아웃풋 아이콘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된 모델은 2023 버전에서 열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G플랜트 인풋, G플랜트 아웃풋으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V9R5의 인버트 펜듈럼 모델에서 정의된 플랜트 타입은 G플랜트로 자동 변경되고 모델에 적용된 P-in 익스프레션 또한 GPin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V9R5 이하 버전의 모델이더라도 사용자는 익스프레션이나 G플랜트 변경의 작업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며 G코심 세팅만 해주시면 기존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시뮬레이션의 신기능은 시뮬링크의 GRD 클라이언트 블럭 명령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명령어는 리커다인이 클라이언트 모드일 때 사용되는 블럭인데 V9R5에서는 시뮬링크에서 해석 버튼을 누르면 리커다인 창이 새롭게 띄어지는 GRD 클라이언트 방법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3 버전에서는 시뮬링크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현재 띄어져 있는 리커다인 창의 모델과 자동 연동 해석이 될 수 있는 GRD 클라이언트 블럭이 생성되어 리커다인 클라이언트 모드일 때 모델링 및 해석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수행하는 델타 로봇이며 모터 3축에 시뮬링크 토크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G플랜트 인풋 3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터 3축에 미리 정의된 로테이셔널 액시얼 토크에 적용될 값을 G플랜트 인풋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각 축에 3개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익스프레션, 두 번째, 세 번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G플랜트 인풋 1, 2, 3을 각각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익스프레션들을 각 로테이셔널 엑시얼 폴스에 적용하고 시뮬링크에 전달할 변수들은 G 플랜트 아웃풋으로 지정합니다. 3축에 대해서 G 플랜트 인풋을 정의를 하게 되고 G 플랜트 아웃풋 아이콘을 클릭한 뒤에 6개의 변수들을 G 플랜트 아웃풋으로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각 변수들은 먼저 3개의 레퍼런스 변이와 실제 변이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G코심 아이콘을 클릭하여 타입을 시뮬링크로 정의하고 앞에서 생성한 GP인과 GP 아웃풋 6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코심 부분에서 시뮬링크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고 시뮬링크에서 사용될 블록에 필요한 M 파일을 익스포트합니다. 그 다음 시뮬링크에서 익스포트된 M 파일을 실행하고 grd 클라이언트 명령어를 통해서 리커다인 블럭을 생성합니다. 리커다인 블럭이 생성되면 생성된 블럭을 제어 모델에 추가적으로 블럭을 연결하고 제어 모델을 구상합니다. 본 모델에서는 3개 각 축에 대해서 레퍼런스 실제 변이와 레퍼런스 변이 사이의 그 차이를 PID 제어기를 통해서 구성된 모델을 시뮬링크에 생성하였고 먼저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에 대해서 레퍼런스 변이들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에 대해 실제 변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 리커다인 창과 연동되어서 다음과 같은 연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툴킷께서는 어쿠스틱스입니다. 어쿠스틱스는 유연체 바디의 속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ERP 물리량을 계산하고 기계적 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툴킷입니다. 매 스텝 유연체 노드의 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 출력 파일 생성 속도와 사이즈가 큰 제한이 있었으며 2023 버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RP 계산 과정은 ERP 물리량과 스코프 데이터의 로우 파일을 만드는 첫 번째 계산과 컨투어 결과를 만드는 두 번째 계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2023 버전에서는 두 번째 계산 이후 첫 번째 계산 출력 파일인 ERP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연체 노드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다음과 같은 모델에서 ERP 파일 사이즈가 72GB인데 이를 삭제해서 데이터 용량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ERP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해석 결과 파일은 나머지 데이터 파일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를 이전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즈 용량을 감소하기 위한 또 다른 옵션으로 출력 값의 소수점을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였고 위와 같은 개선사항을 통해서 기존 V9R5보다 더 빠른 시간에 ERP 결과를 추출할 수 있고 더 적은 용량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툴킷은 듀러빌리티 툴킷 개선입니다. 단품의 크랙이나 파손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 체외곽 표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 해석은 동력학 해석 후 유연체 노드의 응력 결과를 토대로 체외곽 표면에 대한 응력으로 변환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때 V9R5까지는 페이스 센터에서 계산된 결과를 각 노드에 익스트라폴레이션 된 결과로 보여주는 옵션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 버전에서는 페이스 센터 옵션을 추가해서 체외곽 표면에 대한 오리지널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듀러빌리티의 또 다른 개선사항으로 컨투어에 새로운 뷰 타입이 추가되었습니다. V9R5에서는 라이프 크라이테리아 옵션이 세이프티 팩터일 경우 세이프티 팩터에 대한 컨투어 데미지 벡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 버전에서는 위 옵션 이외에도 세이프티 팩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 민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텐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된 응력 곡선에 대한 응력 평균값과 진폭이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 데미지 디렉션을
사용자가 정의한 방향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계산을 통해서 산출된 맥스 데미지 디렉션 이외에 실제 시험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 크랙 방향을 토대로 결과를 다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EHD 베어링을 구현할 수 있는 EHD 툴킷의 기능 개선은 한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해석 진입 전 초기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클리어런스를 3D 플럭과 컨투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스톤 실린더 사이의 미소한 간섭 발생 여부를 컨투어 옵션의 스케일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유격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TT2D와 3D 툴킷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MTT2D와 3D는 프린터에 구성되는 롤러와 종이에 대한 구동을 모델링할 수 있는 툴킷인데, 종이의 경우 공기에 대한 저항력을 고려하면 종이가 낙하할 때 거동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V9R5에서는 시트의 노드 속도 반대 방향으로만 공기 저항력이 발생했었는데, 2023 버전에서는 떨어지는 종이의 노드의 노멀 디렉션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종이가 자유낙하하더라도 노멀 디렉션 옵션을 이용하면 실제 물리 현상과 더 유사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랙 LMHM의 트랙 투 서피스 컨택 모델에 스틱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마찰 모델은 상대 속도가 0일 경우에 마찰력이 0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상대 속도가 0이어도 마찰 개수가 0이 아니고 마찰력이 작용해야 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랙이 지면에 맞닿아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트랙 링크와 그라운드 사이의 상대 속도가 0이지만 스틱션 효과로 인해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스틱션 모델이 트랙 툴킷에도 추가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트랙 투 서피스 컨택 마찰 옵션에서 맥시멈 스틱션 디포메이션 옵션을 선택하고 허용량을 입력하면 스틱션 효과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툴킷에 대한 신기능과 개선 사항들을 설명드렸고, 본 페이지부터는 리커다인 포스트 및 플럿에 대한 기능 개선 사항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 플럿의 가장 큰 기능 개선은 캠벨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다이얼로그 GUI 창을 분할하였습니다. 그리고 3D 플럭 기능의 매그니튜드를 데시벨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시벨은 아래 그림과 같은 소식을 통해서 값들이 로그 형태로 도출되는데, 이 옵션을 이용하면 회전체 시스템의 가속 상황에서 얻은 실제 소음 시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플럿 탭에서 데시벨 플럿 옵션을 켜고 공기 중일 때 기준 음압인 20 마이크로 파스칼일 때의 상수 M0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실제 계측 신호 결과와의 상대적인 비율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M, 프리퀀시, 매그니튜드의 3D 그래프를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슬라이스 뷰어를 이용하면 3D 결과를 2D 결과로 분할해서 주파수별 최대 진폭과 RPM별 최대 진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신호에서 최대 진폭이 발생하는 주파수와 RPM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능은 오더에 따른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RPM 오더 그래프에서 슬라이스 뷰어를 이용하면 오더 트래킹을 RPM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오더를 합한 결과를 그래프로 출력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리커다인 포스트에도 몇 가지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테이블 하이라이트 기능이 추가되었고, 시리즈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면 선택된 영역에 대한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어노테이션 추가 기능들이 개발되었으며, 포스트 기능들도 프로세스넷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개선 사항들입니다. 먼저 피넷에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링 자동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VSTA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았을 텐데, 단넷 프레임워크의 보안 정책상 삭제가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VSTA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델링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은 VSTA가 아닌 파이썬이나 제너럴 피넷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너럴 피넷 또한 기존 V9R5 대비 디버그 및 실행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 개선사항은 적분기 통합입니다. V9 R5에서는 툴킷별 적분기가 2개씩 지원되었었는데 2023 버전에서는 모든 툴킷의 적분기가 어드밴스드 하이브리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트랙이나 벨트, 체인과 같은 툴킷을 사용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 옵션도 트랙 G알파 적분기가 삭제되면서 옵션이 삭제되었습니다. 만약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 옵션을 2023에서 사용하려면 맥시멈 타임 스텝과 이니셜 타임 스텝을 같은 값으로 정의하면 고정된 스텝 사이즈로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 또한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 버전에서는 프로페셔널 기준 대다수 기능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엑셀을 이용한 자동화 모델링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훨씬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인 툴킷에서는 링크 플레이트에 대한 형상을 기존 박스 타입 이외에 서클 타입 형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서클 형상은 롤러 링크 반지름의 0.5배 높이를 갖는 원형 링크가 생성되며 변경된 지오메트리에 따른 질량 변경과 컨택 형상 적용이 개발되었습니다. 디자인 스터디 기능도 2023 버전에 DOE에 통합되었습니다. 애널리시스 탭의 V9 R5에서는 DOE와 디자인 스터디가 지원되었었는데 DOE 기능들이 V9 R4에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디자인 스터디 기능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PV 변경을 이용한 실험 계획법 기반 해석은 DOE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선사항으로 FRA 해석에 인풋 및 액추에이터 타입이 추가되었습니다. FRA 진동을 입력하기 위한 방법으로 V9 R5까지는 6자유도 힘만 입력이 가능했지만 2023 버전에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입력 또한 지원합니다. 액추에이터는 수입 사인 이외에 로테이팅 매스, PSD, 유저 디파인드 방법이 추가되었는데 로테이팅 매스는 오프셋된 지점에 질량을 추가할 수 있으며 리딩, 레깅 방법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전체에 편심 질량을 부여하고 X축과 Y축에 리딩, 레깅 힘 또는 토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크를 부여할 때는 오프셋된 평면 거리 또한 파라미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진동 시험을 수행할 때는 PSD 커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2023 버전에서는 PSD 함수를 스플라인 형태로 생성하고 주파수에 따른 PSD 값을 입력하여 FRA 해석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만약 그 외에 특정 신호가 있다면 유저 디파인드 옵션을 이용해서 액추에이터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커다인 2023 신기능 파트 2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툴킷별 신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